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커피에 대해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커피 한 잔의 과학이라는 주제인데요.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는 사실 꽤나 복잡하고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오늘은 커피콩이 한 잔의 커피로 탄생하기까지의 여정부터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 맛을 결정짓는 화학 반응까지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커피콩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료는 사실 커피체리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의 씨앗이 바로 커피콩인데요. 전 세계에는 약 100여 종의 커피나무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것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입니다.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며 부드럽고 산미가 좋고, 로부스타는 평지나 저지대에서 잘 자라며 카페인 함량이 높고 맛이 조금 더 쌉싸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커피콩은 수확 후에도 곧바로 우리가 아는 갈색 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리를 수확한 뒤 과육을 제거하고 씨앗만 따로 발효와 세척, 건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건조된 생두는 초록빛을 띠고 향도 거의 없습니다. 커피의 고유한 향과 맛은 바로 로스팅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로스팅은 커피 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두를 고온에서 볶으면서 수백 가지 화합물이 생성되고, 이 화합물들이 복합적인 향과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로스팅 중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 하나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단백질과 당이 만나 고온에서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가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빵을 구울 때, 고기를 구울 때도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커피콩 내부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 다양한 방향족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커피 특유의 고소한 향과 달콤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로스팅이 끝난 뒤에도 과학은 계속됩니다. 이제 이 원두를 갈아서 추출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분쇄도와 물의 온도 추출 시간입니다. 분쇄도가 너무 굵으면 물이 빨리 지나가 추출이 약하고, 너무 곱게 갈면 물이 천천히 지나가 과다 추출되어 쓴맛이 강해집니다. 물의 온도는 보통 90도에서 96도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뜨거우면 쓴맛과 떫은 맛이 과도하게 우러나고, 너무 낮으면 커피 향미가 충분히 추출되지 않아 싱겁게 느껴집니다. 추출 방법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드립커피, 프렌치프레스, 에스프레소 모두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과 압력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특히 에스프레소는 약 9기압의 높은 압력으로 짧은 시간에 커피의 진한 맛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커피 표면에는 크레마라는 부드러운 거품층이 형성되는데, 이 크레마가 에스프레소의 향과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커피 속 카페인은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카페인은 대표적인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카페인은 신체에 따라 흡수와 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마셔도 곧잘 잠이 듭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또 체내에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살짝 올립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안감을 높이고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약 400mg 정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대략 34잔에 해당합니다. 또한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 연소를 도와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커피를 무한정 마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커피를 즐기는 방법도 과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원두라도 물의 pH, 물속 미네랄 함량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물속 미네랄이 너무 많으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적으면 밍밍한 맛이 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커피에 적합한 물을 연수로 추천합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포함된 연수는 커피의 풍미를 최대한 살려줍니다. 또 커피를 마시는 컵의 재질과 형태도 맛에 영향을 줍니다. 도자기 잔은 열 보존이 좋아 따뜻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입구가 좁으면 향이 모여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은 작고 두껍고, 카푸치노 잔은 조금 더 넓고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속에 얼마나 많은 과학이 담겨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농업, 화학, 물리학, 생리학이 총동원된 작은 과학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지만 조금만 더 알고 마시면 더 풍부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고 몸에도 더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설탕과 시럽, 크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본연의 향미를 즐기면서도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는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해보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그 속에 담긴 과학과 사람들의 노고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매일의 커피가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맛있고 건강한 커피 생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